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사연 듣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열혈 시청자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얼마 전 남편이라는 사람과 시부라는 사람 때문에 여자로서 큰 상처를 받고 하루하루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용기 내어 한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살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 후 남편과 대화를 통해 아기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욕심도 컸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었기에 남편과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했었고 남편도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시부모님은 원체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시라 두 분께는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하고 저희 부모님께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쿨하신 분들이라 저희만 좋다면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저 초등학교 때도 저만 두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정도로 자식의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한동안은 이 좋은 결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남편과 저는 가치관과 취미, 그리고 생활 습관도 비슷한 점이 많았고 직장도 비슷한 계열이라 생활 패턴도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함께 한강공원을 걷다 맥주 한 캔씩 마시고 휴가 때는 함께 배낭여행도 다녀오는 등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듯이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의 삶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남편도 저도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부부의 일에 이런저런 말씀이 없으셨던 시부모님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두 분 모두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먼저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 미루고 있었는데 올 것이 온 거죠. 남편이 먼저 두 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동의해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말이죠. 시아버님께서는 정말 대노하시며 남편의 뺨을 후려치셨다고 해요. 군인 출신이시라 워낙에 보수적이시고 강성이신 시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너무 무서워 아버님께 한 번도 대들어본 적도 없었다는데 어머님도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며 노발대발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두 분께 찾아가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가, 요즘 젊은 사람들 즐기고 살고자 하는 마음 모르는 반 아니지만 우리도 아들이라곤 네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늙은이들은 손주 하나도 안아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말이네? 네 남편도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항상 손주 빨리 안겨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놈이야 이놈이. 알고 보니 남편은 속으로는 아이를 너무 원했었지만 제가 너무 완강해 제 의견에 따라준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너무 미안하더군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남편이 캠핑이나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들을 낳으면 함께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좀 있어 내심 걱정되었지만 평소 운동을 즐기고 몸 관리에 신경 써온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를 갖는데 노력을 기울였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기다리던 아이 소식은 없었죠. 마음은 조급해져갔고 산부인과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좀 부족해서 자연임신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냐며 남편을 다독였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게 자신의 탓인 양 심하게 자책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정말 힘든 결정을 해줬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네. 정말 미안해.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던 남편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난자가 매우 건강하니 남편의 정자를 냉동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임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시험관 시술이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제 남편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착상이 된 아이는 2번이나 자연유산이 되어버렸고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내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으시는 건가? 제 스스로를 자책도 해보면서 시어머님 따라 절에 기도도 다녀보았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았죠. 그렇게 시험관 시술을 시도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간절히 기도해온 보람이 있는지 저와 남편은 마침내 소중한 생명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몇 년간의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인해 이미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 임신 초반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매일 누워 있었고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바로 하혈을 해서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내내 노심초사했는데 감사하게도 3개월이 지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3달이 되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시아버님은 오히려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었어요. 남들이 보면 남편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전화 물론이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지 즉각 준비해 주시고 제가 병원에 갈 때나 외출을 할 때도 본인 일 다 제쳐두고 함께 해주실 정도로 아껴주셨어요. 조금은 유난스럽다 생각했지만 너무나 오래 기다린 생명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병원 데려다 주신다고 해도 자신이 반찬 내고 올 테니 거절하라고 하고 집에 오신다고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 들락날락거리는 거 안 불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 안정이 제일 우선이니 당분간 집에 오시는 건 좀 자제해주세요. 아니, 난 그냥 잘해주려고 한 건데 부담됐을 수도 있겠구나. 알겠다. 남편이 다소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조금 마음이 걸렸지만 모두들 예민할 시기이니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도 무척 기뻐했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 모두 할아버지를 빼닮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미남이거든요. 키도 180이 넘는 데다 60대 초반이지만 많이 봐야 5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저랑 있으면 부부로 보일 정도로요. 반면 남편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키도 좀 작은 편이었고 외모도 훌륭한 편이 아니었죠. 저희 엄마도 아이고 우리 애기 사돈 어른이랑 똑 닮아서 좋고 오똑한 것 좀 봐. 우리 이서방 닮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이렇게 농담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무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평소 우리 엄마한테 아들보다 더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 어머니 제 코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딱 봐도 저랑 판박이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쏘아붙이는데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엄마도 많이 민망해하시고 마음이 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땐 노산인데다 산통이 길어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엄마를 달래드리진 못했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 엄마가 정말 많이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시아버님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셔서 점점 힘에 부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첫 손주, 그것도 아들인데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유난스럽게 챙기는데 이해는 되지만 이게 관심이 지나치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이를 낳은 이후로 조금은 무심해진 것 같고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평소 술을 잘 하지도 않고 회식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제게 애써준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아기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만 좀 연락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버님은 저와 아기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는데 아침 7시부터 영상통화는 기본인데다 1시간에 한 번은 꼭 전화해 혹시나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기가 운다면서 수화기 너머로 잔소리를 하시고 혹 아기가 자고 있으면 왜 아기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느냐고 어디 아픈 게 아니냐며 성하셔서 저는 핸드폰을 곁에 두고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에까지 쫓아와 문을 두드려대는 통에 한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반면 남편은 갈수록 저와 아이를 대하는 게 냉정해져만 갔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더니 그렇게 아이만 낳아주면 평생 충성하겠다던 사람이 퇴근 후에 아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 급기야 가끔 외박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서러워 아버님께 남편 좀 혼내달라고 하소연 좀 했더니 당장 달려오셔서 남편을 거의 쥐잡듯이 잡으시더라고요. 이 죽일 놈아, 네 와이프랑 아들만 집에 놔두고 어디서 술을 퍼마시고 외박까지 해? 그러다 애라도 아프면 어쩔 거야 이놈의 자식아. 전 그저 매일 전화하시기에 남편이 요즘 외박도 한다고 조금 하소연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남편을 죽일 듯이 혼내시니 저도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아니 그러기에 제가 아이 없이 지내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아들 낳으라고 강요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시면 아버지가 아빠시던가요. 어떻게 저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서러워서 그냥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저를 안아주신 건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의 전화에 달려오신 어머님 손을 잡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도 직장에 나가야 되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 것 같으니 혼자 지내는 것보다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면서 몸을 추스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셨고 저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여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저 또한 이해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시댁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불편했어요. 단지 시댁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아니라 아버님 때문이었죠. 아이를 보러 제 방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아이 모유 수유를 할 때도 찾아오시는 바람에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다행히 아버님이 선을 넘으려 하실 때마다 어머님이 그만 좀 하라고 말려주셔서 점차 나아지긴 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고 아버님이 중재를 해주시잖아요. 저희 집은 완전히 반대였다니까요. 어머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아버님도 조금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저희 모자를 끔찍히 아끼셨고 완전히 남편처럼, 아니 남편보다 더 많이 챙겨주시는 통에 시어머님의 질투를 받기도 했지만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으니 생기도 들고 집안의 웃음꽃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생활하다 보니 여전히 아이 병원이며 외출은 시아버님과 함께였고 시아버님과 저 그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아이에 관련한 일들은 남편보다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일이 많았고 심적으로도 아버님께 많이 의지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워낙 동안이라 아이를 안고 거리를 지날 때면 와, 아기가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미남이네. 이런 소리도 자주 들었고 그때마다 아버님은 입꼬리가 찢어질 정도로 환하게 웃으시며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셨죠. 그때만 해도 내가 시아버지 복이 있구나. 우리 아들 앞으로도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돌이 지나고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평소에 잘 시키지도 않던 집안일들을 몰아서 시키시는 건 기본이고 밤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이게 어디서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냐며 아들 하나 낳았다고 유세 떤다며 인신공격까지 하더군요. 제가 알던 그 인자하신 어머님이 맞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 나한테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쁜 게 있는데 말은 안 하고 계속 비꼬거나 싫어하는 티 팍팍 내는 거.
이유도 모른 채 변해버린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서러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절 그렇게 대하실수록 저는 더 외로워져갔고 남편은 변한 게 없었어요. 저를 더 못 견디게 했던 건 남편이었죠. 처음엔 조그만 아이가 행여나 다칠까 차마 안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끼고 예뻐했던 사람이 퇴근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애가 칭얼대는데도 한 번 안아주지도 않더군요. 화가 나서 애는 나 혼자 만들었냐고 싫다는 사람 그렇게 설득해서 그 고생시킨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러냐고 소리치며 울부짖었지만 냉정했던 미안하다며 고개 숙이는 그 사람 눈빛은 변한 게 없었죠. 그럴수록 아버님께 더욱 의지하게 됐고 그게 결국엔 커다란 파국을 일으킬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아버님과 저는 더욱 친해져 함께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물론 우리 아기도 함께였죠. 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안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님 팔짱을 끼고 길을 다닐 때면 누구나 부부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는 아버님과 병원에 갔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데 외근을 나온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멀리서 봤지만 분명히 남편이었고 남편도 우리를 분명 봤을 텐데도 못 본 척 지나가더라고요. 전 반가워서 여보 여보하고 불렀는데 그제서야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와선 아버님께 아버지,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잠깐이면 돼요. 남편의 무서운 표정에 저는 겁에 질려 아이를 안고 아무 말도 못했고 멀리서 보니 남편이 아버님께 막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황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를 보고서도 남편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회사로 돌아가 버렸고 아버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님의 표정을 굳어 있었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후로는 아버님이 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여전히 가시처럼 까칠하시지 남편은 거의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죠. 두 사람 다 아버님과 저를 적대시하는 모습은 달라진 게 없었고요. 영문이라도 알면 그러려니 하거나 노력해서 고쳐볼 텐데 그렇게 따뜻했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차가워져 버리니 정말 사람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옹알이를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아버님이 마당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 하며 아버님께 옹알이를 했었나 봐요. 아버님이 그걸 듣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걸 녹음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려주시는데 저도 신기해서 와, 우리 지우 할아버지랑 자주 놀더니 할아버지가 아빠 같은가 보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랑 남편이 동시에 절 노려보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애한테 좀 더 신경 쓰고 자주 놀아줬으면 당연히 당신한테 옹알이 했겠지. 애가 당신 얼굴이 낯설고 할아버지가 익숙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저도 기가 차서 쏘아붙였지만 두 모자가 같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는 소리소리 질러대는데 제가 원했던 아이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래서 그 고생을 해서 겨우 낳은 아들이 옹알이 하는 소리에 좀 기뻐했다고 저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 길로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맨발로 뛰쳐나와 저를 말리셨지만 그 집에선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불러 나올 때까지 어머님과 남편은 저랑 아기에게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친정에 가니 엄마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아버님은 날마다 전화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셨지만 남편은 거의 일주일간 전화도 없다가 미안하다며 카톡 하나 딸랑 보내더군요. 전 남편이 삭삭 빌기 전에는 못 돌아간다며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느라 직장은 그만둔 지 오래였고 친정도 넉넉하지만은 않은 형편이라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고요. 시아버님 손에 이끌려 겨우 찾아온 남편에게 우리 엄마는 남편 손을 잡으며
우리 딸이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 자네가 잘 돌봐주게. 부탁하네. 늦은 나이에 아이 갖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하시는데 남편은 별말 없이 죄송하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며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돌아왔죠. 그동안 아버님께 많이 혼나고 정신이 좀 든 건지 남편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후 일찍 들으려 애썼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은 제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전 아직 아이도 어리니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 좀 더 있다가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완강했고 아직까지 시어머님이 제가 보이는 차가운 모습은 바뀌지 않았기에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저와 아들을 끔찍이 아껴주시는 아버님에게 크게 의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님과도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남편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죠. 그날 저녁 아버님과 남편은 밤 늦게까지 소주를 마셨고 아버님의 강한 만류에도 남편은 분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살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밤늦게 나갔고 저와 아기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좀 부스럭거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 아버님이 아기를 사이에 두고 저를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깍 소리를 질렀고 마침 집에 들어왔던 남편이 방에 들어와 아버님 멱살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멱살을 잡는 아들이라뇨. 제가 극구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결국엔 주먹까지 날리는 지경까지 돼버렸습니다. 아이는 울지, 두 남자는 뒤엉켜있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겨우 진정이 되려는 찰나 이번에는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소리치시더군요.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아. 다 니들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다들 당장 나가.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던 저는 그냥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모여앉아 들은 이야기는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애타게 원했던 남편과 집안의 대를 잇고 싶은 시아버님은 모종의 그들만의 계략을 처음에 세운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나이도 40줄에 들어서자 요즘은 대리모라든지 정작 기증을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자고 말을 저에게 했었는데 전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손주를 갖고 싶었던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내가 나이가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니 한번 시도는 해보자. 그러시고 며칠 후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게 한 번에 척상이 되어버린 거죠.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해서 둘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아버님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도 같은 피부치이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둘만 입다 벌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남편은 자기 자식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시아버지는 마치 자기 아들 같아 그렇게 금지옥엽 달아질까 부서질까 애지중지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시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후 어느 날 오늘 있었던 일처럼 저와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몰래 함께 누워 부둥켜 안고 자는 모습을 어머님에게 들키고 말았고 어머님이 알게 되신 후로는 남편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마음이 변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니들이 인간이냐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오열에 다 실신했고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버지는 남편을 찾아가 죽이겠다며 난리를 치시다 경찰서까지 가셨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란 그 뻔뻔한 인간은 아들 한 번만 보여달라고 자꾸 찾아오고 남편이란 인간은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긴 했지만 전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들통나지 않았더라면 분가 전날 그 사단이 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전 이혼을 했고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제 영혼까지 치료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지만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닌 제 아들을 보며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아이와 함께 나쁜 생각도 충동적으로 몇 번이나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